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참모진들이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이 장소 변경 접견이죠. 여기 칸막이 없이 이제 장소 변경 접견으로 한 30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고 연휴 중에 의료체계는 잘 작동하는지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불편을 겪지는 않았는지 물으셨다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 이제 그 구속 기소된 이후에 첫 접견이지 않습니까? 네, 일반 접견은 처음이에요. 연휴 중에는 이제 접견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는 공수처에서 접견이나 서신을 차단해 오다 이게 지금 풀었잖아요.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뭐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이런 접견들이 이루어질 텐데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뭐 대통령실 참모들도 아직까지도 현직 대통령이고 모셨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접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당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이걸 이른바 무슨 접견 정치 이걸 통해서 윤 대통령이 여론전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 확산의 수단으로 이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여전히 법치주의에 불복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발산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지층을 진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지지층을 격동시키거나 선동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서부지방법원 이제 폭력 사태 같은 것이 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 접견이 또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뭐 많은 정치인들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접견을 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접견을 하겠다면 나중에 가면 아무도 접견을 안 하는 시점이 옵니다. 네. 그때 좀 접견을 하실 거를 권하고 지금은 윤 대통령하고 의식적으로 분리가 좀 필요해요. 국민의힘도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바로 조기 대선인데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이 좀 결집하고 윤 대통령 이른바 방탄 지지층이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걸 의식하고 그 눈치를 보는 국민의힘 내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조기 대선은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특히 당 지도부는 좀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접견 정치가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이 메시지에 보면은 설 연휴 중 의료 체계가 잘 작동했는지 또 연세 드신 분들 불편을 겪진 않았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계엄 선포를 하고 포고령에 전공의가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연동이 돼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이제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우파 강경 지지 세력을 좀 더 결집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접견을 부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증거인멸 여러 가지 야권에서 공격을 해대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접견하는 거는 저는 인간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해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단지 순서가 가족인 부인이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좀 자연스럽다고 느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접견 정치를 함으로써 헌재의 심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메시지를 또 변호인들을 통해서 내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의료 체계도 상당히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그 모든 언론의 화두가 딥시크였어요. 네. AI, 양자 컴퓨터. 정말 지금 뭐 촌각을 다루는 경쟁의 시대에 들어섰는데 대통령이
결국은 계엄 선포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아예 하지도 않고 이게 왜 정치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그 반도체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반도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문제와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계속 미국도 트럼프가 정말 그 거의 정신없이 혼란 속에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 가장 위에 뭐가 있냐면 AI를 미국이 제패하겠다. 근데 중국이 강력히 도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하겠다라는 국가 이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는 좀 저기 그 밀어놓고 대통령의 접견 정치라든지 향후의 헌재 심판이라든지 조기 대선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다라는 것이 조금 그 참담하죠. 지금 사실 아까도 인간적인 도리 얘기하셨는데 권선동 원내대표가 인간적인 도리로 기회가 되면 면회하러 가겠다고 했고 윤석열 의원도 뭐 평일에 의원들과 같이 접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지금 보면은 설 당일날 구치소 앞에서 이제 윤석열 의원도 왔었고 또 지지자들이 떡국을 놓고 세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앞에 태극기랑 성조기가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채널A에 나간 뉴스 영상인데 떡국을 딱 놓고 세배 구치소를 향해서 세배를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국민의힘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라는 걸로 80명 정도 이름의 명의로 응원 편지를 서울 구치소 앞에 가서 이제 읽고 전달하기도 했어요. 이 접견 정치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접견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당장 오늘도 이제 다른데 출연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접견 가실 건가요? 이게 질문으로 들어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만나러 가면 다 만나주나요?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다 자신의 그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그 소위 광역 단체장 또는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접견을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중도층으로 확대되지 않으면은 대통령 당선 가능성에서 더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소위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소속 원외 당협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의리를 지켰다는 모습을 자기 지역구의 지지자들한테도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이해관계가 좀 작동하는 데다가 원래 대통령이 뭐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요직에 자기하고 굉장히 그 뭐랄까 연고가 깊은 사람들을 선택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접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례상을 앞에 놓고 세배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연관고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세배 차례상을 놓고 거기서 세배를 했어요? 네. 그 꼭 저 돌아간 조상한테 차례 지내는 것 같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는데다가 제가 또 한 번 강조하는데 제발 성적이 좀 치우시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태극기만 놓고 하세요. 하고 싶으면. 글쎄 아무래도 지금 윤 대통령 그 강성 지지층들이 어쨌든 국민의힘을 향해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문을 강하게 하고 있고 원외 지역 그 당협위원장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건 지역에서 그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의 방증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저렇게까지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이제 국민의힘의 내적 상태를 좀 보여주는 이제 하나의 단면이 아닐까 싶은데 원외 지역위원장이 현역 의원들 제외하면 원래 한 160여 명쯤 되는데 한 40여 명이 공석이래요. 그러면 120명 정도. 근데 그중에 80명이 상당수 저 모임을 구성했다 그러면 상당수가 저기 포함되어 거의 있는 3분의 거잖아요. 2잖아요. 예.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과연 저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 아마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어쨌든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된 거고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그때는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도 뭐 탄핵에 반대한다 이런 이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지지층이나 혹은 그런 정치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대선을 당 전체가 그런 상태라면 대선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탄핵 그 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조금 상황은 달라질 거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반민주당, 반 이재명 정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또 굉장히 강하게 국민의힘 내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반민주당, 반 이재명이 그렇다고 친윤, 윤석열 지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 이재명, 반 민주당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그걸 표출하는 방식은 국민의힘이 이런 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탄핵을 딛고 이제 다른 보수 정당으로서의 혁신의 비전이나 면모 이런 것들 보여야 되는데 반민주당, 반 이재명이 곧 그 친윤석열 내지는 뭐 윤석열 방탄 이건 굉장히 왜곡된 그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왜곡된 논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즉자적으로 이를테면 반민주당, 반 이재명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이제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결국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도 탄핵 찬반 혹은 계엄 찬반 뭐 이렇게 그 굉장히 왜곡된 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이 부각이 될 텐데 본선 경쟁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독약 같은 거죠. 그런 모습이.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제 당내 전략이나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출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 이재명 정치는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효과가 여론조사로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의원님 잘 지적하셨듯이 그게 친윤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출구를 찾으면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느냐면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와 연동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쭉 친윤으로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누구 다른 사람을 찾게 되면 자기가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중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소위 소외당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자기가 그 공격의 화살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자기 정치 심리가 아직도 작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도에 정치한 사람들이 아니고 선수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이게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정치를 모른다고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사실 이번에 그 여론조사 이런 거 있었을 때 이제 이번에 서울역에 인사 갔을 때 그때 바닥 민심 좀 확 느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거리를 두지 않고도 이 국면이 계속 흘러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분들이 뭐 정치 한두의 한 분들이 아니고 또 과거에 보면 어쨌든 상황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입장도 확 바꾸고 얼굴도 확 바꾸고 전략도 확 바꾸고 이제 그게 굉장히 능수능란했던 그런 정당인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결국엔 국민의힘의 구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영남 의원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대통령과 거리두기나 이런 걸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걸 하지 않아야 지역에서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의원들이 다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 지도부들 같은 경우에 친윤 지도부잖아요. 그렇다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얼굴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강성 지지층들이 목소리를 막 이렇게 내고 결집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커 보이거든요. 가시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합리적인 어떤 보수층이나 중간층이나 이쪽 여론은 잘 안 보여요. 근데 결국 이제 대선의 승부는 향배는 여기가 이제 좌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당장 이게 안 되는 거죠. 당장 이렇게 이 뭐랄까요 중심 이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대선이 뭐 한 2년 남았으면 단계적으로 집토끼부터 강하게 결집시켜서 이걸 이제 산토끼로 확장해가는 이런 확장 전략이 가능한데 갑자기 뭐 2달 뒤에 3달 뒤에 대선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갑자기 얼굴 바꾸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곧 맞닥뜨리게 될 이제 그런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탄핵의 찬반, 계엄의 찬반 이런 구도로 경선이 치러지게 되면요. 오히려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또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의 응집력이 훨씬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그걸 거리두기를 하고 벗어나야 정권 그 연장이든 뭘 해볼 만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설 연휴에 석동현 변호사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내놨는데 뭐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청년들 미래 세대의 현실에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뭐 걱정된다. 김 여사 건강도 걱정된다 이런 내용을 내놨는데 김웅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마치 순교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수 진영 자체를 망하도록 물귀신 작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비판을 하면서 김 여사 건강 걱정은 진심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옥중 메시지는? 그러니까는 그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것도 진짜 읽는 건지 아니면 변호인들이 그렇게 그 순교자 그 이미지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김 여사 건강이 걱정된다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이제 내놓은 거잖아요.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아직도 조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자기 부인에 대한 그 생각이 너무 애절하다 보니까 상당수의 국민들도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왜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이순자 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TV에 얼굴 보이는 거를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영부인을 방송에 내보낸 이유가 본인이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죠. 그 얘기를 이순자 씨가 했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대중들이 자기가 나오는 걸 싫어한다라는 걸 의식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그거를 강조해서 그 얘기를 한번 인터뷰에서 하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대한민국 그 대통령 부인 중에서 팬클럽이 2개나 되는 유일한 여성 아닙니까? 그게 뭐라 그러더라? 건희사랑하고 퀸건이래요. 퀸건이. 그래서 그 퀸건이에 소속된 사람이 요번에 뭐 서부지법에 연루됐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여사에 대한 건강이 걱정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걱정하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스매치가 있다. 대중들의 인식하고 지금 그 옥중에서 그리고 변호인들과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을 그렇게 걱정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딥시크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이렇게 그 난세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은 조금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적반하장식의 메시지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이게 이제 방어나 돌파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이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를 만들어서 계속 그걸 이제 지지자들한테 공급하고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심 헌재에서 탄핵 심판도 반쯤은 포기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어떻게 보면 법률적 주장이라기보다도 정치적 주장. 이건 뭐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단적으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이제 활로를 모색하겠다. 뭐 이런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답답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런 메시지를 법정에 나와서 혹은 옥중에서 발산하면서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에 개입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선긋기를 하려고 하겠지만 일부 주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분위기 아까 당협위원장 뭐 80명 그렇지 않은 분위기거든요. 게다가 이게 한번 관성이 생기면 그 관성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국민의힘은 결국 그 윤 대통령의 물귀신 작전에 말려가지고 같이 수렁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그야말로 괴멸시키는 이제 이런 그 지난번에 그 계엄과 내란에 의해서 또 다시 그 보수 정치를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괴멸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윤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 아까 이제 김웅 의원이 마치 본인이 순교자인 것처럼 행세한다라고 얘기했듯이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저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고 윤석열로부터 빠져나올 건가 이거를 지금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의원님이 이제 보통은 가족들이 먼저 접견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 접견이 사실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뭐 당분간 김건희 여사가 면회를 위해서 구치소 방문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 여사가 사실 면회할까 접견할까 이것도 사실 관심사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이게 순전히 제 개인의 추측인데 김건희 여사가 애초부터 방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아무도 접견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일정 정도 이렇게 메우는 것 같은 개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아까 그 친윤 지도부가 결국은 친윤이 아닌 인물이 대선 후보가 되면 자신들이 오히려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또 역으로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정권 재창출을 안 하더라도 자신들이 그렇게 치명적인 그런 정치적 운명을 감당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계산도 끝난 게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설사 정권이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 대선 경쟁에서 뭔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고 지금 선을 그어야 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결국은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자신들의 국회의원 지위라든지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크게 치명타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향후에 지도부가 대선 경선 룰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윤하고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접견 정치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내란과 관련한 재판이라든지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때쯤 되면은 그때 급하게 방향 전환을 하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여론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양약이 돼야 되는데 여론조사가 이게 그 독약의 수준을 넘어서 중독성 마약처럼 되면은 이게 국민의힘에게는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 설사 위험하더라도 자신들의 개인적 정치적 안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판단까지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초보자들이 아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뭐 언젠간 접견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워낙에 관저에서 접견하러 나오는 순간부터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제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좀 피하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가뜩이나 뭐 김 여사 본인도 여러 가지 지금 뭐 본인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특검법이 국회에서 지난번에 이제 부결된 이후에 일단은 멈췄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이제 내란 특검법 때문에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그 이슈가 되살아날 수 있고 또 명태균 씨 수사가 아직도 안 끝난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이제 이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이 언론의 초점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야 뭐 면회하겠죠. 뭐 가족인데 그 면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아마 주변에서도 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구설을 자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미뤄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김건희 씨 관련돼서 그동안에 유보됐던 김건희 씨 개인의 뭐 이런 그 사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형사적인 그런 부담이랄까요, 리스크랄까요, 이게 다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피하기가 어려울 거다. 김건희 씨는 이제 뭐 특검의 수사가 됐든 그로 인해서 어쨌든 사법 처리가 됐든 그건 이제 시간 문제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근데 반면에 말입니다. 어차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는
민주당이 가만 놔두질 않을 거예요. 자신들의 대선에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가만히 짜는 거예요. 그 거대 다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지금 법리적으로 지금 뭘 압도하거나 논리적으로 지금 승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인 호소라든지 또는 그 강성 지지층들에게 그 호소하는 그러한 일련의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건강이 굉장히 나쁘다고 대통령이 걱정하는 메시지까지 내보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이미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은 오히려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거의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나와가지고 남편을 면회하면서 아주 그 화장기도 없고 정말 거의 그 이제 그 저 부부가 정말 저런 지경까지 됐구나라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그 애틋한 남편을 면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도 대선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번 왜 그 호소했던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다면 오히려 지금 첫 면회인데 첫 면회를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관하고 수석들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김건희 씨의 의지가 작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난 안 가겠다. 제 생각이에요.